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특집인가요? 공감하지 않는. 수업은 하고. 네. 제주 MBC가 추석을 앞두고 저희가 제주 신보, 제주의 소리, 제주 CBS와 함께 여론조사를 함께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동 보도를 하는데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래서 여론조사랑 후보자 추천 토론회를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제주 MBC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언론 3사가 선거 보도를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다. 그리고 정책 선거를 이끌었는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언론진흥재단으로 또 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얘기가 좀 그래서 옆자리에 앉아있는데도 부끄럽네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내년 총선 보도도 정책 선거를 이끄는데 한 역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첫 움직임으로 이번 추석 앞두고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오늘 나왔죠?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공개될. 아니죠. 5시 뉴스부터 공개가 돼서 오늘 그 부분과 그 총선 여론조사 결과와 그리고 이번 좀 화제의 영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제 관심은 아직 뭐 그 후보가 딱 이렇게 그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고 사실 거론만 되는 상황이어서 기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지지도가 어떨까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역 의원이 다시 선거에 출마했을 경우에 지지할 것이다?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를 물어봤죠? 네. 결과가 어떤가요? 결과가 지난번 선거에서도 사실상 그 을지였고 오영훈 의원 그러니까 현 의원이죠. 당시 후보 말고는 어느 정도 그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사실 아직은 높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결과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들이 많았고 셌어요. 네, 그래서 지역구부터 한번 네, 갑선거부터. 제주 갑선거 같은 경우가 사실은 가장 좀 충격이었었는데 강창일 의원이 이제 출마했을 경우에 지지하겠느냐라는 응답에서 지지하지 않겠다가 무려 50.4%. 그리고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4.9% 나와서 14.5%포인트나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더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었고요. 오영훈 의원도 차이는 적지만 어쨌든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0% 그리고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8.6%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와서 좀 우려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성곤 의원이 있는 서귀포 지역구만 위성곤 의원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7% 그리고 지지하지 않겠다가 30.2% 나와서 상당히 많은 그 지역 구민들이 위성곤 후보가 내년 총선에 나오더라도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쭉 들어봤을 때 어쨌든 뭐 이제 기사에 노출되는 빈도나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행사나 이런 데 찾아오는 빈도 자체가 사실 위성곤 의원이 자주 왔었고 관련된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 해왔던 반면에 강창일 의원이나 오영훈 의원 사실은 좀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개인적인 평가이신 거죠? 제가 매일 들어오는 보도자료 매일 들어오는 횟수를 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꼭 보도자료 건수랑 일을 열심히 하는 거랑 비례한다고 볼 수는 그렇죠. 없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서귀포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지지하겠다는 그러니까 이성건 의원이 재출마했을 때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높았고 네. 갑 같은 경우에는 강창일 의원 같은 경우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고 의선거구는 비슷하게 나왔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아무튼 뭐 강창일 의원은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새 얼굴을 바라는 뭐 유권자들의 그런 요구도 조금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은 굉장히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 게임이 시작되지 않아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른 무응답 비율들이 한 뭐 10%를 넘잖아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 해서 사실은 앞으로는 뭐 변수가 많은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총선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 현역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현역의원한테 도전장을 낼 후보들, 거론되는 후보들을 추려서 저희가 또 지지도를 한번 물어봤어요. 선호도를. 그 결과는 어떤가요? 우선 그 갑상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선인 강창일 의원이 오랫동안 이제 수상하고 있는 지역인데 김태석 도의회 의장하고 박희수 전 의장 그리고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결과를 우선 살펴보면 강창일 의원이 17.6%를 얻었고 나머지 후보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김태석
두 번째가 김태석 그 현 의장이 7.2%, 그리고 박기수 전 의장이 6.5%,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이 5.1%를 얻어서 강창일 의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명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민주당 후보분들은 비슷한 수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오름 무응답 비율이 거의 63.5%여서 아직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변수가 상당히 많은 거죠. 사실 뭐 이런 경우는 현역 의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경우죠. 인지도. 네. 을선거구는 어땠나요? 을선거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영훈 의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높은 지지 선호도를 보고 19.4%를 얻었고, 또 을선거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에서 또 치열한 경험을 했던 김우남 전 의원이 김우남 전 의원이 12.6%로 거의 근소한 차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김희연 제주도의 부의장이 4.2, 김경학 의회 운영위원장이 3.5, 그리고 부승찬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1.9%를 얻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총선 때처럼 만약에 그 민주당 내에서 당내 경선이 이뤄진다면 오영훈 의원하고 김우남 전 의원이 치열한 경험을 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성곤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찾아봤지만 아직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총선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보가 없는 상황이어서 서귀포 선거구는 부득이하게 사실은 이성곤 의원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 여부, 재출마했을 때 지지 여부만 묻는 걸로 가름을 했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항마로 이제 야권 후보들이 있죠. 자유한국당은 야당들 중심 무소속 후보까지 있는데, 야권 후보에 대한 선호도도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네, 각선거부터 가볼까요? 후보로는 일단은 그 고경실 전 시장, 그리고 장성철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고경수 정의당 위원장, 부자한국당 김영진 제주도 공동협회장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그 고경실 전 시장이 아무래도 그 시장 생활을 하면서 얼굴을 많이 알렸고 오랜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 9.9%를 얻어서 이제 선호도는 그 야권 후보로는 지금 1위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계속 도지사 출마를 하고 있던 장성철 그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 6.6으로 2위, 그리고 고병수 정의당 도당위원장이 5.8, 부자한 자유한국당 도당위원장이 4.0, 그리고 김영진 관광협회장이 2.1%를 얻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은 사실 인지도 싸움이죠. 그렇죠. 네, 초반에 정책. 감에서 지금 고경실 전 시장이 9.9%로 가장 우세했던 것도 그런 인지도가 전 제주시장이 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을선거구는 어떤 분들이 지금 거론을 해주세요? 을선거구가 가장 야권 후보로는 관심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부상일 그 새누리당 제주시을 당협위원장하고도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부상일 전 후보가 계속 앞서다가 결과에서 마지막 그 엎치락뒤치락하고 굉장히 접전을 펼쳤죠. 네, 아슬아슬하게 당선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사 결과에서도 부상일 전 새누리당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이 15.3%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안동우 최근에 정무부지사 사퇴한 안동우 전 정무부지사가 9.0, 오영희 제주도 의원이 3.5, 김민철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2.3%였습니다. 서귀포 쪽에는 그래도 야권 쪽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이 좀 있죠. 네, 뭐 민주당 쪽은 여권 쪽은 없지만 야권 쪽은 몇 명이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사를 했었는데, 여기는 그 현 도의원이죠.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12.7%로 가장 많은 선호도를 받고 있고요. 강경필 전 검사장이 8.4, 김삼일 자유한국당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이 4.0, 김중식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부위원장이 2.1%를 얻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것도 인지도 이경용 의원이 지금 현역 도의원이다 보니까 12%로 가장 우세하게 나온 것 같네요. 아무튼 추석 연휴 때 내년 총선이 사실은 많이 화두에 오를 텐데 우리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내년 총선 관련된 첫 여론조사. 그렇죠. 제주 지역에서. 네, 제주의 첫 여론조사고 아직 물론 후보자 윤곽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거론되는 인사를 통해서 좀 흐름을 봐보자는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좀 시행을 했고요. 이 선거 결과는 오늘 발표가 됐지만 연휴 기간에 다른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우선 제일 중요한 도종 평가, 네, 도종 평가에 대한 결과,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야권 보수 통합에 대한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오랜 현안이긴 하지만 반드시 좀 이 찬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오라공단이라든가 드림타워 카지노 문제, 제2공항, 신항만 부분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따끈한 여론입니다. 네. 특히 지금 원희룡 기사 보수연합 그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중앙정치무대를 겨냥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쏟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론들이 일정 부분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미있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존에는 제주도 전 지역에서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지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지역 선거구별로 또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제2공항이라든가 신항만이라든가 이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민심이 좀 다른 반응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있지 않을까. 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저희 제주 MBC 뉴스와 함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뉴스 시간 말고도 SNS 지금 유튜브 제주 MBC 채널과 그리고 페이스북 제주 MBC 페이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노출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조사 계획으로 조사 설계는 저희가 표본 오차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어딘가 CG로 나갈 거고 자세한 여론조사 질문지 내용이나 그리고 내용 결과를 궁금하신 분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에 다 게시가 돼 있을 예정입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이번 주에 화제 영상이 있었어요. 가는 곳만 이번 주 맞죠? 네.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지고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네요. 태풍이죠. 태풍 링 직전에 화제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영상 한번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PD님 잠깐 틀어주실 거죠? 매번 최악을 대비하다 보면은 결과가 그렇지 않지 않았냐라는 안이한 마음, 그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거라고 잘 봤습니다. 아주 화제 영상이죠. 네, 화제 영상을 제작자를 모셔서 제작 후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MC 미남 기자 김승범 기자입니다. 와. 가운데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이죠. 꽃가옷을 입고 왔어요. 사전에 저희가 공지를 했죠. 오늘 녹화 갈까요? 추석 빔입니까? 예, 추석 빔. 시상식 때만 입는 옷입니다. 요즘 자주 입으시겠어요? 이번에도 저희 참사 기념식 때 상 받으시는 것 같았는데. 네, 여기도 받았어요. 작품상. 그렇군요. 네. 저만 안 받았고. 다른 이제 수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많이 받아서 그것만 수상한 걸로. 아니란 마음. 네. 지난주부터 해서 세간의 화제였습니다. 진짜 화제인가요? 저의 조회수나 이런 화제성에서 조금 제가 체감하지 못해서 조회수가 이렇게 찢어져서 그래요. 저희가 두 개 별개 올리다 보니까 이게 합쳐지면 꽤 많고 공유가 무려 40회가 넘는 공유가 이루어졌고 특히 이 여론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자들이라든가 평론가들이 아주 호평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댓글 중에 보면 이거 서울뉴스 부럽지 않다, MBC 열일 하시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걸 찍은 놈은 찍은 사람은 이제 큰일 났다, 이런 표현들도 있을 정도로 MBC는 아직 그런 거에 살아있다. 예, 살아있다. 권력을 견제한다. 좀 이렇게
아무튼 회자가 되다 보니까 아유 좀 수고했다, 영상 잘 봤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나요? 아, 예. 좋죠. 예, 기분은 굉장히 좋죠. 사실 영상 기자들은 네. 이렇게 취재원들을 직접 마주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저희 출입처가 따로 없다 보니까 뭐 도청 출입 기자들은 오늘 그거에 관련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들을 그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이렇게 도청 걸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도청을 가는 게 아니니까 네.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던 이유가 약간 그런 이유도 있었는데 오늘 이걸 나온다 그래서 제가 도청 출입 기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반영이 어땠냐? 반영이 있었냐라고 했더니 기자들 사이에서도 회자가 많이 됐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있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희룡 도지사가 이제 어디 회의에 들어가면은 핸드폰을 안 갖고 간다. 내꺼드시는구나. 네, 이제 아예 그냥 놓고 가신다고. 엄청난 변화네요. 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심지어 저는 이제 사회부 출입이니까 경찰청에 가는데 경찰청에도 그 다음날 가자마자 그 기자들이 이거 어떻게 찍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다, 제대로 뭐 먹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찰 출입 기자들도 이거를 볼 정도면 상당히 파급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뿌듯하네요. 저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면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잘한다. 칭찬이 아직 한참 고픈 나이라서 하나씩 이야기 좀 해보죠. 좀 취재 경위가 궁금해요. 그날 그 태풍 링링이 불상한다고 해서 사실은 비상 그 도청에서 긴급 점검 회의인가요? 그러면 비상 회의를 하는데 행사 촬영을 갔다가 하신 거죠. 네, 사실은 그날 이제 태풍 대비 리포트가 있어서 이제 그런 도청에서 이제 재난 대비 상황 회의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단신 정도 촬영 분량을 생각하고 갔던 거였는데 그래도 도지사의 싱크 정도는 하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적당히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이제 행사 원래 초반에 열심히 돌아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짝 텐션이 올라있기 때문에 뭐 액션, 리액션 이런 컷들이 굉장히 살아있어서 초반에 이제 한참 이제 두 바퀴를 돌고 근데 하필 그날 도지사 이제 도지사 말씀이 이제 거의 제일 끝에 있어가지고 이제 다 이제 그림을 다 찍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회의에 집중하시라고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태풍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회의에 집중하시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뒤로 빠져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도지사 싱크를 뗄 때까지 이렇게 뒤에 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핸드폰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지사께서. 그래서 핸드폰을 뭘 하는 거지? 링링의 지금 현재 위치 아니면 태풍 관련된 이런 검색을 하시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ENG 카메라로 한번 이렇게 봤는데 땡겨서 봤더니 이게 본인 이름을 포털에 검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뉴스가 어떤 게 이렇게 올라오나 했는데 거기까지는 이거 뭐 본인의 이런 기사가 어떤 게 올라오는지 도지사시고 정치인이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태풍 비상회의인데? 일단은 근데 그게 좀 마음에 걸려서 제가 이제 집중하고 그것만 있는데 찍을 수는 없으니까 핸드폰만 찍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림들 그리고 현재 상황 그림들 이런 것들을 다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뭘 보고 계시나 하고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국 검색어를 검색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솔직히 속으로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런 뭐 도지사께서 보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좀 기자로서 웃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고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싱크를 따는데 마침 또 그런 말씀까지 하셔가지고 본인께서 안일한 마음을 같이 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인께서 스스로 잘 알고 계셔서 그 말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사실. 편집도 되게 잘 맞게 딱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자막이 되게 촌철살인이요. 아니란 마음. 그거를 구슬을 잘 깨어서 고배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출입처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화제가 됐다고 했잖아요. 뭐 시민단체부터 시작해서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왔고 도청에서도 그거 계속 게시하고 있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되게 활력 넘치는 반응들을 봤는데 뭐 그 실제로 아까 잠깐 이야기는 했지만 기자들 사이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좀 회자됐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저는 이제 출입처 지금 경찰청이지만 도청에 출입하는 기자들도 있고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도청에 오래 출입을 했기 때문에 기자들도 원희룡 지사의 그런 그 특징을 알아요. 뭔가 이제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에 대한 여론을 항상 궁금해하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그게 사실은 증명될 수가 있는 쉽게 증명되지 않는 부분. 물론 그 TV 프로그램 출연하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유출을 할 수는 있지만 자기 이름으로 직접 이제 검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거는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처음으로 뭔가 증명이 된 사례고 이거를 좀 이제 먹이는 기사를 먹이는 그거라는 걸 얘기했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 전에 아마 제가 김승문 기자랑 그 원희룡 기사가 그 전날쯤에 기자 간담회를 도청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날 자기가 뭐 지금까지 저희 뭐 층간소음에서 했었지만 뭐 총선 출마를 하는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날 또 조국 법무부 장관 당시 후보에 대한 발언을 하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 왜냐하면 첫 번째 발언을 했을 때 사실 욕을 좀 많이 먹고 그 여당 지지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여론이 좀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희룡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조국도 검색을 해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자들의 전체적인 반응은 좀 고소하다는 반응이에요. 지금 사실 처음 취임했을 때하고 지금 재임했을 때하고는 좀 행정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이런 게 좀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 좀 희화화됐기 때문에 좀 고소한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찍었나요? 그러니까 표현은 아까 이제 고소하다고 했지만 사실 그 지금의 어떤 그런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 그 촌철살인의 문장처럼 그 영상이 아주 그냥 함축적으로 담았기 때문에 사실은 반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간에 이제 굉장히 강도 높은 중앙 정치와 관련된 발언들을 계속 쏟아냈고 그런 행보들을 보이면서 사실 도민사회에서 현안은 언제 챙기니라는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았잖아요. 그걸 의식해서인지 그 전날 원지사가 기자간담회도 작성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아주 집약된 영상을 딱 봤기 때문에 반향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본 거잖아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뷰파인더로 이렇게 보니까 보는 건가요? 이 카메라가 방송 카메라가 요즘은 사실 지금 저희 유튜브 찍는 카메라도 그렇지만 작은 카메라들이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부모님 조심하니까. 그런가요? 방송 카메라만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하실까? 근데 사실 아직 방송국에서 쓰는 ENG 카메라는 고성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UK에서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죠. 검색을 하거나 하다가 많이 그런 거 많이 하죠. 다른 짓 하는 것들을 많이 하죠. 많이 나오죠. 아마 원지사도 설마 제주도에서 내가 그러진 않겠지 이 생각을 하지 않았나. 아니란 마음을 가지셨겠죠. 사실은 어디든 출입처 도청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영상 기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카메라 들고 온 사람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사실은 도지사도 약간 그런 식의 약간 쉬운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취재 기자들 없고 그냥 카메라만 나와 있으니까 확실하게 아니란 이번 기회에서 확실히 영상 기자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저는 사실은 이번 영상 뉴스 평상시에도 느꼈지만 이번 영상 뉴스를 계기로 김승범 기자의 기자 정신을 좀 높이 사요. 사실은 그 현장에서 그때 기자들이 많이 빠져나와서 없던 상황이었어요. 기자가 JIBS 카메라 기자 1명, 저 1명 둘만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을 카메라에 담아도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게 뭘 보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사실 기자의 기본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 아니겠습니까? 호기심과 열정, 거기에 따뜻한 마음이 녹아날 때 좋은 기사가 생산될 수 있는 것처럼 김승범 기자가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 관심, 이런 열정이 없었다면 사실은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건데 그거를 딱 캐치를 해서 만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입선. 자화자찬을 했나요? 아무튼 저는 굉장히 김승범 기자의 기자 정신에 대해서 높게
사고 저희들도 좀 이런 사실 영상 뉴스가 그동안 없었잖아요. 없었죠. 사실은 이거를 그렇게 정기적으로 만들기 쉽지 않고 어렵죠.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 많이 있지는 않고, 그리고 영상 기자 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하나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서울하고도 좀 다른데 서울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지역사들의 인력 상황들이 서울하고도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였는데, 아무튼 운도 따랐지만 사실 그 운을 잘 캐치를 해서 작품을 만든 거는 김승범 기자의 기자 정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찬이시. 유공상 각인가요? 유공산 상금이 좀 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안일한 마음이라는 그 문구에 대해서도 되게 말이 많았어요. 어떻게 딱 그거를 그 카피를 뽑을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거는 동물적 감각. 당연히 멘트를 다 땄거든요. 멘트를 다 딴 거에서 이제 나중에 그 중에서 이제 고르다 보니까 딱 맞는 멘트가 있더라고요. 네. 너무 이 상황과 딱 맞게 떨어지는 말씀을 하셔서 뭐 어렵지 않게. 지사님 확실히 방송을 아시는 거예요? 네. 방송 멘트가. 네. 출연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앞으로 뭐 이러한 영상 뉴스를 계속 제작하실 의지가 할 수 있으면은 해야죠. 네. 제가 기회가 되고 여력이 되는 한. 뭐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매일 눈으로 캐치하는. 내 눈으로 캐치를 하는데 혹시 이번 이름을 계기로 해서 쟤 또 왔네 약간 이러실까 봐. 그럼 저는 감사하고.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n분의 그들 중에 원오브 데미 중에 하나, 그냥 원오브 데미였는데 이제 왔냐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저야 더 감사하죠. 싫어할 것 같아요. 권희룡 기자가 김승모 기자 찾아봤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 도대체 누구지? 김승모. 제가 SNS 활동을 안 해서 못 찾았어요. 회사 홈페이지에 있구나. 홈페이지에 있죠. 아무튼 굉장히 좀 저희 부서 내에서도 그 영상 뉴스를 되게 좀 활력이 있었고, 그리고 뭐 다들 뉴스 보면서 한 번씩은 다 크게 웃지 않으셨을까. 근데 원지사님 이걸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지사나 아니면 또 도청 관계자분들께서 저희들이 이거를 뭐 희화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도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한 50초짜리 영상에 아주 집약적으로 담아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태풍이 오늘 위급한 상황에서 사실은 그 공무원들이 각 부서장들이 와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 태풍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그 휴대폰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죠.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뉴스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 거의 검색한 내용이 일반인들 보기에는 좀 희화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럼요. 재난재해 상황이었고, 특히 태풍 링링은 한반도를 관통할 걸로 생각을 해서 사실은 공사에서도 이렇게 특보 준비를 하고 했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렇죠. 사실 평소 이게 저희 주변에서도 이건 너무 가십거리를 기사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사실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말씀하시는 이건 가십이 아니라 그게 장면을 보여준 거여서. 원지사가 사실은 우리가 지역 평안을 등한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맥락도 저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저희 기자들도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공무원들도 원희룡 도지사도 본분에 충실하는 마음을 좀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달에 좋은 뉴스, 9월에 좋은 뉴스, 9월에 좋은 뉴스 나눈 당장. 제가 예. 추석 연휴,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층간소 마무리할까요? 네. 네. 추석 연휴 안일한 마음으로 보내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 조심하시고, 평안한 연휴 되실 수 있게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석 연휴 사건 사고는 제주 MBC 카카오톡으로 제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